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리플 코인도 마이너스 20% 이상 크게 빠졌죠. 그러나 다시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현재 저점의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상황은 자, 단계적으로는 악재로 좀 작용이 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호재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고,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벌써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꾸고 있죠. 자, 최근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에서는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을 좀 덧붙이고 있는데, 자, 바로 이스라엘도 자, 이란의 보복을 재천명하긴 했지만 전면전은 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중동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최근 총리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총리는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시 내각을 유지를 해야만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시 내각은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연정을 이루고 있는 구구 세력과의 연대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중도 보수층의 지지 역시 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각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최근 이란의 영사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하긴 하지만 전면전은커녕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 현재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과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란은 확전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전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내막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양상은 사실 장기화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금액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두 다 불리한 상황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든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국이 지금 나약해서 중동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면서 바이든을 옥죄는 트럼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이 올 11월에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자,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자, 세계 이제 경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은 대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이란의 중동 사태는 조만간 원만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조정 흐름을 마감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멋진 급등 흐름 실제 전개가 됐었던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 자,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이 조정 흐름을 이제 끝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멋진 반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제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부적인 악재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자체적으로 개미 털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세력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매집 기회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저가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절대 같이 이런 매도 행렬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ETF가 이미 출시가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벌써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호재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틀 전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을 했죠. 자, 이것은 우리 코인시장에 엄청난 훈풍을 불어주게 될 것입니다. 억눌린 중국의 투자 수요의 해소 채널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홍콩의 ETF는 미국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ETF와 반감기도 엄청난 호재인데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가 바로 중국의 ETF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훨씬 뛰어넘고, 만약에 중국 투자자 중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넘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떨어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고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홍콩의 ETF까지 현재 허용이 됐기 때문에 유입 자산 규모가 이제 폭발하게 될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미국의 ETF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될 것이고, 이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과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부터 ETF 분석가는 약 3경 8천조 원, 거의 4경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홍콩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아시아는 이 미국 시장보다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4경 원에 더해서 충분히 10경 원까지도 우리 내다볼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